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140만 명이라는 초유의 기록을 세우며 확산되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가 크게 확산되면서 인력 부족 현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곳곳 마트에 빵과 고기가 떨어져가는 등 식료품 공급에 차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일제히 개학했습니다. 개학 첫날이었던 어제 코로나 패스 시스템인 데일리 패스 시스템 다운으로 원활한 수업 재개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데일리 패스 다운은 지난 가을 학기 시작 때도 똑같이 다운된 바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최근 코로나 확산이 가속되자 비필수 모임이나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주민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주민들이 보험사를 선택하거나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단일 의료 보험을 재추진합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검사키트 무료 지급이 시작 몇 시간 만에 모두 소진돼 많은 주민들이 빈손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니어 센터가 LA 카운티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오늘부터 치매 관련 릴레이 특강을 이어갑니다. 라디오 솔보도국이 새해를 맞아 한인사회 주요 단체장 신년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형만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가 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할 경우 금리를 예상보다 더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공회의소가 물가 급등을 완화하고 노동 부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합법적인 이주민의 유입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고 당사국들의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 또한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한편 발사 직후 서부 해안 도시에는 항공기 이륙 금지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제보자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망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고 민주당은 이 후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던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어제 돌연 일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지지율 정체, 전면적인 쇄신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LA 클리퍼스가 덴버와의 경기에서 87대 85로 가까스로 승리했습니다. 어제 경기 없었던 레이커스는 오늘 세크라멘토와 원정 경기를 갔습니다. NFL 정규 시즌이 끝나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한 팀 감독들에 대한 경질 도미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4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기록적인 물가에도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90.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오후가 되면서 보다 흐려지겠고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77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양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1월 12일 수요일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입니다. LA 통합교육부 자녀 보내시는 분들 잘 보내셨습니까? 이 학교에 입학이라고 하죠. 등교를 하기 위해서 학교 교문을 들어서기 위해서는 이 데일리 패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데일리 패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 대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그런 앱입니다. LA 통합교육부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이하여 지난 가을 학기에 새로 선보인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지난 가을 학기에 그런데 어플리케이션이 다운돼서 학생들이 교문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었죠. 어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은 기자입니다. LA 통합교육부 학생들이 겨울방학을 마치고 11일 개학을 맞아 등교를 했지만 첫날부터 시스템 다운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교육군의 코로나 증상 자가 진단 앱인 데일리 패스 헬스 스크리닝 시스템이 11일 오전 다운되면서 교육부가 1,800명의 통합교육부 소속 직원들을 교육부 산하 캠퍼스로 파견하는 소동을 빚은 것입니다. 교육부 측은 첫날부터 시스템 차질이 발생한 데에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측 통계에 따르면 10일 기준으로 5만 8천여 명의 LA 통합교육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6군데 고교에서 각각 300명 이상의 양성 판정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지난 3일부터 9일 사이 진행된 40만 개의 코로나 검사들 가운데 15% 이상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와 교육부 측이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미숙한 대응을 이어지고 있어 한인 학부모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자녀가 혹여나 확진 판정을 받을까 항상 노심초사한다고 전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지난해 가을 학기부터 대면 수업을 시작했으나 한인 부모들은 자녀가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바람에 제대로 수업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며 학교 측이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가 자가격리를 하는 학생들을 고려하지 않고 아이들을 결석 처리를 하고 학교 측이 아이들이 온라인으로도 수업을 참여하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사가 병가를 낼 경우 이로 인해 일부 학생들이 숙제를 비롯해 학교 수업 참여가 어려움에 이어지고 있어 이래저래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웠다는 불만입니다. 한인 학부모들은 학교 측의 무대응으로 인해 실망이 컸으며 이번 학기에 학생들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지난 월요일인 10일부터 픽업 장소를 마련해서 검사 키트를 무료로 배송한 가운데 주민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검사기가 일찌감치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BC 보도에 따르면 어제 이스트LA 지역의 옴레곤 파크에 마련된 장소에 간 주민들은 검사기를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사이트에는 예약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지만 주민들이 예약 없이 받으러 갔다가 검사기는 이미 오전에 동이나 없었고 빈손으로 발길을 돌렸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카운티의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 34,827명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가 보고됐습니다. 주말 보고가 지연됐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여져 있습니다. 예상보다 많이 적은 숫자죠. 누적 확진자 수는 204만 6,208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작하면서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 수는 200만 명을 돌파하고 시작했습니다. 어제 보고된 사망자 수는 15명, 누적 사망자 수는 27,8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거세지면서 역대 최대인 하루 140만 명의 감염자가 나오는 등 확진자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만큼 가파르지 않았던 입원 환자도 사상 최대치에 올라서 있습니다. YTN입니다. 뉴욕타임스는 10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141만 7천여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도 73만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는 2주 전보다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또 사상 최고치입니다. CNN은 존스홉킨스 대학 데이터를 인용해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을 75만여 명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확진자 증가만큼 가파르지 않았던 입원 환자 수도 급기야 사상 최대치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10일 기준 입원 환자가 지난 겨울 최고치였던 지난해 1월 14일의 14만 2천여 명을 넘어 14만 5천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보건 전문가 경고대로 감염자 확산이 결국 입원 증가로 이어진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 확산의 선두격이었던 뉴욕에서는 호전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The rate of increase is slowing down, but they're still high. They're still high, but
We are not at the end, but I wanted to say that this is, to me, a glimmer of hope in a time when we desperately need that. 한 달여간 가파른 증가 추세였던 감염자 증가율이 둔화했기 때문입니다. 호콜 주지사는 확산의 정점을 찍은 뒤 상황이 변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미국 CDC는 신규 확진자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의 비중을 98.3%로 추정했습니다. 압도적인 우세종이 됐다는 것인데 남아공의 경우처럼 곧 정점에 이른 뒤 수그러들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소 대기 시간이 대폭 늘어나면서 이에 편승한 무면허 사기 검사 팝업 운영업체들이 나타나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일단 샌디에고 카운티에서 경고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샌디에고 카운티 보건복지국장 에릭 맥도날드는 올드타운 환승센터 근처에 무허가 검사소를 우연히 발견했고 이곳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신속히 알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팝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소는 적법한 검사장 가까이에서 행해지는 것을 알았다며 검체를 어느 연구소에 보내는지, 이러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무슨 의료 증명서가 있는지 등 매우 기본적인 질문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불법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전문적인 검체 수집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의료 면허가 요구된다고 주의를 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들이 이러한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면 곧바로 걸어 나와라 라고 충고했습니다. 또 다른 실마리는 그 사이트가 PCR DNA 유전자 검사라고 광고하면 적합하지 않다라고도 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리보핵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런 검사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너무 많은 약어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소셜 번호나 집 주소 등을 요구하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기 사이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팝업업자는 가짜 검사를 하고 돈을 편취하는가 하면 무료 검사라고 하면서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하기도 한다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최근 미국에서 항공 대란이 빚어진 가운데 대형 여객 항공사 유나이티드 소속 직원 3,000명이 코로나에 감염돼 또 비행 차질이 예고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유나이티드 항공이 직원 3,000명 확진 사태로 여객기 운항 일정을 한시적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유나이티드 항공 직원의 무더기 확진은 오미크론 변이가 일터에서 빠르게 퍼지고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젯블루 항공은 승무원 확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13일까지 전체 운항 일정의 10%에 해당하는 1,280편 비행 일정을 취소했고 알래스카 항공도 비행 일정 단축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LA 카운티에서 모임을 자제하라는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불필요한 비필수 모임, 연기할 것과 참가하지 않을 것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미팅도 가급적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워낙 심각해서 모임을 갖는 것 자체,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는 지적입니다. 바바라 페레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앞으로 몇 주가 고비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 17일이 마틴 루터킹 데이여서 주말이 연휴인데다가 오는 2월 13일 사우스 LA의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제56회 슈퍼볼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 슈퍼볼에는 10만 명 이상의 풋볼 팬들이 모일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LA 카운티 보건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4주간, 한 달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저지하는 데 있어서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LA 카운티 보건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당분간 어떤 모임에도 나가지 않고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미크론이 강타한 미국은 하루에 140만 명이 확진되는 초유의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급기야 몇몇 마켓에는 빵과 고기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식료품으로 가득 찬 대형마트의 거대한 진열대는 미국의 풍요를 상징하는 장면이지만 요즘 사정은 이렇습니다. 해산물 코너도 텅텅 비었고 달걀 같은 신선식품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세제 등 생활필수품도 사기가 어렵습니다.
물건이 없어 발길을 돌린 소비자들은 SNS에 잇따라 사진을 올립니다. 확진자와 격리 대상자가 폭증해 제품을 만들 사람도 실어 나를 사람도 없는 겁니다. And we heard reports from companies talking about they've had more positive tests in the past 2 weeks than they had in all of 2020. Those positive tests are taking people off the front lines. 코로나 이후 정부 지원금이 늘고 집 받기 위험해지자 일손 구하기는 어려워졌고 이는 공급망 대란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수전 클러크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합법 이민을 더 받아 물가가 계속 오르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잡기에 식료품 부족 사태까지 미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나눔 실천, 오픈뱅크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1월 12일 수요일 맥도날드 제공으로 남가주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남가주 하늘에는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겠고 오후가 되면서는 점차 구름이 더 늘어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유지돼 오늘 역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과 모레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까지 남가주는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고 낮 기온은 내일 하루 예년 기온을 회복하지만 금요일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웃돌기 시작해서 남가주에는 당분간 온화한 기온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77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8도, 52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9도, 54도, 해안 지역은 73도, 55도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 아침 한때 충남 서해안 지역에 폭설이 내리겠습니다. 그 외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9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영하권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405 노르선상입니다. 90번 웨스트로 연결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선상 605 사우스로 연결되는 지점 슬로레인에는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91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산타페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사고 소식 있습니다. 이번엔 405 사우스 선상입니다. 710번으로 연결되는 지점 슬로레인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2번 사우스 선상 134번 웨스트로 연결되는 지점 고장 차량이 한 대 멈춰 있어 현재 트래픽 잼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던 지표가 나와서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죠.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7% 급등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1982년 6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으로 전월 6.8%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다만 전월 대비로는 0.5%가 올라 11월 0.8%보다는 오름폭은 둔화했지만 40년 만에 최대폭 7% 급등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5.5%, 전월보다 0.6% 올랐습니다. 둘 다 시장 전망치 0.1%포인트 상회한 것입니다. 주거비와 중고차, 식료품 가격이 지난달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비는 전월보다 0.4%, 전년 동월보다는 무려 4.1% 올랐습니다. 2007년 이후 최대폭 상승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물가 급등의 주범으로 꼽히는 중고차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무려 37.3%나 치솟았습니다. 이미 부족 상태인 노동력 공급이 연말부터 시작된 오미크론 변이 급증으로 더욱 줄어들면서 비용 상승이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부족한 일선을 채우느라 급여를 올리면서 소득이 늘어난 가계의 씀씀이가 커지고 상당수 기업은 불어난 인건비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면서 물가 상승에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최대 과제로 천명한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금리를 예상보다 더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보다 물가 안정에 더 집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각 11일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연임을 위한 미 상원 금융위의 인준청문회에서 제롬 파월 의장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하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금리를 더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If we see inflation persisting at high levels longer than expected, then we will, if we have to raise interest rates more over time, we will. We will use our tools to get inflation back. 지난해 11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5.7%로 연준의 목표치 2%를 크게 상회하는 상황에서 고용보다 물가 안정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파월 의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경제에 미칠 영향은 단기적일 것이라며 더는 확장적 정책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정상화까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올 하반기 유동성 축소를 위한 자산 매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At some point, perhaps later this year, we will start to allow the balance sheet to run off. And that's just the road to normalizing policy. 연준이 이미 올해 3차례 금리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3월부터 시작해 4차례 이상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연준 내에서도 3월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분위기입니다. 클리블랜드와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3월 금리 인상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에리카 사티 LA 시장이 인도 대사가 될지 이제 마지막 관문 남았습니다. 연방상원 외교위원회는 오늘 인도 대산 인준안을 상원 본회의에 송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리카 사티 시장이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하고 나서 약 한 달 만입니다. 연방상원 외교위원회가 예상대로 가세티 인도 대사 인준안을 송부하면 연방상원 본회의에서 인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자신의 운명이 걸려있는 절차가 오늘 진행되지만 가세티 시장은 워싱턴 DC에는 오늘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7월 9일 에리카 세티 LA 시장을 차기 인도 대사 지명했는데 그 이후 6개월이 지나서야 연방 상원에서 처리되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급 확산에 대응하고 물가 불안, 물류 대란 등 경제 관련 이슈에 집중하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 됐기 때문에 연방 상원에서 가세티 시장의 인도 대사 지명안 처리가 계속 지연됐었습니다. LA의 일부 지역 쓰레기 수거가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LA 북서부 타자냐 지역에서 수일째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생환경국의 알렉스 헬루 부국장은 전체 직원 15%가 코로나로 인해 업무에서 빠진 상황이라면서 남은 인력을 총동원해 애쓰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자냐 지역 주민들은 수거 지연뿐만 아니라 수거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트럭이 유기성 폐기물을 버리는 녹색 쓰레기통과 일반 쓰레기를 버리는 검은색 쓰레기통을 분리하지 않은 채 한 곳에 싣고 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할로 부국장은 이에 대해서 절대 용납하지 않을 일이라면서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월 1일부터 발효된 캘리포니아주의 유기물 폐기법에 따라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들의 책임이 한층 가중됐습니다. 주민들은 음식과 커피 찌꺼기, 달걀 껍질, 바나나 껍질 등을 마당을 손질하고 나오는 잔디나 나뭇잎을 버리는 녹색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버려진 유기물은 기존 매립지가 아닌 처리 공정시설로 보내져서 퇴비나 천연가스 등에 사용한다는 설명입니다.
LA 카운티는 환경보건부의 쓰레기 수거 제공업체 등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법령을 시행할 방침이지만 이 모든 가정에 녹색의 쓰레기통을 확보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온라인 중고차 매매업에 뛰어듭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카 브라보 사이트를 개설해 미국 내 제너럴 모터스 딜러들이 온라인으로 중고차를 매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GM 차량뿐만이 아니라 타사 중고차도 판매할 예정입니다. GM은 이번 주부터 중고차 사이트에 참여할 딜러들의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올 여름쯤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급 브랜드인 캐딜락은 별도 중고차 판매 체계를 꾸려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내년도 원유 생산량이 역대 최대일을 전망해 걸고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 EIA가 어제 밝혔습니다. 에너지 정보청 EIA가 단기 에너지 전방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해 평균 하루 1,120만 배럴을 기록한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올해는 1,180만 배럴로 늘어나고 내년에는 역대 최대치인 1,240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EIA는 미국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작년 5.7%, 올해 4.3%, 내년 2.8%로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또 올해 서부 텍사스 산 원유가 가격 전망치가 지난달 내놓은 예상치보다 7.4%가 오른 배럴당 71.32달러로 상향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 확산 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8%에서 4.3%로 0.5%포인트 낮췄습니다. 이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코로나 관련 봉쇄 조치로 인해서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이같이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없는 가상세계 메타버스 개발 경쟁이 심화되면서 후발 주제인 옛 페이스북 메타 측이 지난해 경쟁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직원들을 대거 영입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아침 보도했습니다. MS의 증강현실, 즉 AR 분야 직원 약 1,500명 가운데 100명가량이 최근에 회사를 떠났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메타버스 후발 주자인 메타로 이직했다는 것입니다. 채용 사이트인 링크드인에 올라온 직원 프로필을 보면 지난해 MS 홀로렌즈 팀에서 70명 이상이 회사를 떠났고 이 가운데 40명 이상이 메타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MS는 수년 전 이미 홀로렌즈를 발표했을 정도로 AR 분야의 선두주자입니다. 때문에 MS 직원들이 다른 기업들의 스카웃 대상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마존의 무노조 경영이 재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노동관계위원회는 다음 달 4일부터 엘레바마주 베서머의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노조 설립 찬반 재투표를 실시한다는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6,200여 명이 근무하는 이 물류창고에서는 지난해에도 아마존 최초의 노조 설립이 추진됐지만 투표 결과 반대표가 훨씬 더 많아서 노조 설립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편으로 진행된 투표 과정에서 아마존이 직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번에 다시 재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방송은 새해를 맞아 한인사회 주요 단체장의 신년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박형만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장을 정윤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3년여 만에 한국 정부의 분규단체 지정에서 해제돼 본격적인 정상화 궤도로 들어선 남가주 한국학원이 새해에 힘껏 도약할 수 있도록 이사진 전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박형만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장은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학원의 역사상 가장 어려울 때가 매듭이 져 있고 또 여러분이 염려하는 이사 조직,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나 또 현지 미주에서나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구성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사가 조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침체되어 있는 남가주 한국학원이 다시 도약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현지 우리 새 이사들의 조직을 통해서 다 한 마음이 돼서 학교를 재개교를 해야 되고 또 대면 수업이 이제 일어나야 되고
새해에는 아마 열매를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남가주 한국학원이 한창 분규로 얼룩져 있을 당시 이사장직을 맡아 이사진과 커뮤니티 간의 괴리를 좁히고 화합을 위해 힘써왔던 박형만 이사장은 분규단체 지정 예제로 새해부터 학원 운영의 정상화로 힘찬 걸음을 뛸 수 있게 돼 더없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는 박형만 이사장과 기존 이사진, 한인사회 추천으로 새로 영입된 이사진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3자는 뭐 새 이사다, 구이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 본 이사들은 이제 구이사, 현이사가 없고 그분들이 다 한결같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그런 편향이 없습니다. 지금 그것이 제가 그동안에 1년, 2년 동안 노력한 이사장으로서의 우리 공간하고 상의하고 우리나라 정부하고 상의하고 해서 그런 합의를 우리가 이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자긍심을 갖고 좋은 분이고 이사들이 추천해서 좋은 분이면 이사가 뭐 정관에는 11명이지만은 12명, 15명으로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좋은 사람을 저희 받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건 문여가 개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돼 왔던 주말 한글학교 수업을 새해에는 대면 수업으로 전환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한국 여권을 제시하면 무비자, 도착비자, 전자비자 등의 방식으로 쉽게 입국할 수 있는 국가와 속령 등이 190곳에 달해서 여권의 힘 순위가 세계 2위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어제 CNN 방송에 따르면 국제교류 전문업체 헬리앤파트너스가 어제 발표한 이 순위에서 한국이 190점으로 독일과 함께 공동 2위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2013년도 13위까지 떨어졌다가 2018년부터 2, 3위권으로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올해 공동 1위는 일본과 싱가포르, 두 나라 국민은 전 세계 192개 국가가 속력을 무비자나 상대적으로 간편한 입국 절차를 통해서 여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동 2위인 한국과 독일에 이어서 핀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스페인이 공동 3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시민권을 신규 취득한 한인 임명자 수는 10년 내 최저치로 나타났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지난해에는 이민국이 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2020 회계년도 신규 시민권 취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이민자 수는 11,3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0.3%가 줄어들었고 2010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LA의 한인 대형 의류업체인 액티브 USA의 이돈 회장이 새해 시작과 더불어 자신의 모교에 $200만 달러의 장학금을 또 쾌척했습니다. 한국 영남대학교는 어제 최근에 한국을 방문한 이돈 회장이 부모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담은 장학기금을 기부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돈 회장이 모교인 영남대학에 거액을 기부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2년 영남대학에 $100만 달러를 기탁하면서 월산 장학회를 설립했고 2018년 추가로 $100만 달러를 기부한 데 이어서 올 초 다시 $200만 달러를 기탁한 것입니다. 최근 한인들 사이에서 우울감을 겪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3년 차로 접어들면서 그동안 참아왔던 불안, 분노, 우울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미크론 확산으로 역대 최고 수치로 코로나 발생 확산세가 이어지자 코로나 종식이 가까워졌다는 희망마저 사라져 코로나 블루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인들의 가정 및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인 가정상담소에는 한인들의 상담 문의가 밀려들면서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인 가정상담소의 캐서린 염 소장은 상담소를 찾는 심리 담당 고객들이 부쩍 늘어나 현재 웨이팅 리스트에만 약 70명이 대기 중이라며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약 5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상담 직원들은 고객 1명당 45분씩 일주일에 130명을 상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리 홍보팀장은 보통 평균적으로 월 80건의 상담 요청 문의가 들어오는데 지난해 8월부터는 120건으로 50%가 늘어났다며 대학생 상담자들이 늘어난 것도 눈에 띈다고 전했습니다. 한인타운의 시니어 센터가 오늘부터 치매와 관련된 릴레이 특강을 진행합니다. 4번으로 구성된 이번 특강은 보건복지부 지역생활관리부의 지원으로 알츠하이머 협회와 리틀도쿄 서비스 센터와 공동으로 진행됩니다. 특강은 오늘 그리고 다음 달인 2월 9일, 16일, 23일 4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오늘은 안준수 소셜워커가 기억력 감퇴와 알츠하이머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다음 달 2월 9일은 아일린 킴 소셜워커가 두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법을, 그리고 16일에는 홍경아 소셜워커가 집안을 안전하게 하는 법에 대한 특강을 진행합니다. 또 마지막 날인 2월 23일에는 이희우 소셜워커가 치매 환자의 행동에 대한 특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도솔 모닝뉴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더부가 발표한 2022년 자녀 양육하기 좋은 주 순위에 뉴욕주가 종합점수 61.81점을 얻어서 매사추세츠주에 이어서 두 번째를 기록했다라고 뉴욕에서 들려온 소식입니다. 뉴욕에서 한 소식이니까 가장 좋게 또 나왔겠죠. 뉴욕주는 이번 평가에서 생활환경부문 2위, 건강안전부문 8위, 교육 및 자녀 양육 여건 부분 5위, 적정 주거 생활비 부문 6위 등 전반적으로 골고루 상위에 랭크됐습니다. 한편 뉴욕시가 오는 가을 학기부터 공립학교 학생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지난 9일 2022-23학년도가 시작되는 오는 9월부터 공립학교 학생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면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보건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홍역과 천연두 등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랠프 노담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현재 3,500명이 넘는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2주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숫자입니다. 주지사 행정명령에 따라 다음 달 11일까지 병상 확보는 물론 의료진 지원 등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게 됩니다. 버지니아에서 하루 평균 10,000명 정도가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하워드 카운티의 컬럼비아가 전국에서 일자리 찾기에 가장 좋은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월렛 허브의 일자리 찾기 좋은 도시 순위 결과 전국 182개 도시 가운데 콜롬비아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콜롬비아에 이어서 유타의 솔트레이크, 또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메인의 포틀랜드, 텍사스의 오스틴 등이 2위에서 5위까지를 기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공공연립주택 화재에서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 주택 화재는 5살 아이가 라이터로 성탄 트리에 불을 붙이는 바람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애덤 틸 필라델피아 소방청장은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99%의 확신으로 이번 화재가 처음 시작된 곳은 건물 2층에 있는 성탄 트리라고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리에 불이 붙었을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은 5살 아이가 유일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성탄 트리 근처에서 라이터를 발견한 사실도 전했습니다. 앞서 한 현지 매체는 해당 어린이가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 화재 발생 전 라이터를 갖고 놀았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불을 붙여졌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필라델피아 한 주택가에 갓난아기를 태운 의료 헬기가 불시착해서 기체가 두 동강이 난 사고가 발생했지만 아기를 포함한 탑승자 4명 모두 큰 부상 없이 구조됐습니다. 당시 헬기는 주변에 복잡하게 걸려있는 전기줄을 용케 피해서 떨어졌고 그 충격으로 땅에서 미끄러지다가 교회 건물 밖 관목을 쿠션 삼아 멈춰서 미국의 언론들은 현재 기적이 일어났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일 오후 12시 55분경 필라델피아 드렉슬힐 주택가 교회 옆에서 의료 헬기가 불시착했습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학교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 사태가 급증해지자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학교와 교육부들이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가 대면 수업 추가로 연기했습니다. 대학은 겨울 쿼터를 시작했고 건강상 이상이 없으면 연휴 기간 여행 여부 상관없이 기숙사로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자 감염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 측은 코로나 사태 첫 2주간 온라인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를 3주로 연기했습니다. 헤이워드 통합교육부는 학생 500명 이상의 코로나에 확진되자 이번 봄학기 첫 주를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워싱턴주 최고의 겨울철 관광지로 꼽히고 있는 독일 마을에 엄청난 양의 폭설이 내려 마을 전체가 눈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타운에 며칠째 발이 묶이고 주민들은 눈을 치우느라 생업을 접기도 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2022년 정기회의가 시작된 시애틀 워싱턴 주의회에서 의원들이 잇따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있어 비상에 걸렸습니다. 현재 주 상원의원 49명 가운데 10% 5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의 존 로빅 상원의원과 앤디 빌리그 의원이 회기 시작 전 코로나 양성이라고 밝혔지만 회기 첫날 순식간에 3명이 더 추가된 것입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레이커스는 경기가 없었고 어제 LA 클리퍼스가 경기가 있었습니다. LA 클리퍼스가 어제 한때 25점 차나 뒤지고 있었는데 덴버 너기츠와의 경기에서 87대 85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또 재밌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토론토 랩터스와 피닉스 선즈 간의 경기에서 토론토 마스코트 때문에 충돌이 생긴 것입니다. 피닉스가 93대 92로 앞선 경기 종료 6초 전 데븐 부커가 자유투 2개를 얻었는데 자유투 1구를 성공한 부커가 심판에게 계속 항의를 합니다. 양팔을 들고 점프 동작을 취하면서 골대 뒤편에서 계속 슛을 방해하고 있던 토론토 마스코트 때문이었습니다. 심판은 마스코트를 절로 가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결국 피닉스 선즈는 토론토를 99대 95로 꺾었습니다. 어제 경기 없었던 LA 레이커스는 오늘 세크라멘토 킹스와 원정 경기를 갖습니다. 미국의 스키 천재 미케일라 시프린이 코로나를 이겨낸 이후 처음으로 월드컵 정상에 올랐습니다. 시프린은 월드컵 한 종목 역대 최다인 47번째 우승을 차지하면서 베이징 올림픽의 전망을 밝혀줬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1차 시기 5위에 그친 시프린은 2차 레이스에서 승부를 걸었습니다. 힘차게 활강에 나선 시프린, 경쾌한 리듬으로 기문을 하나하나 통과하기 시작합니다. 완벽한 레이스를 펼친 시프린은 1, 2차 합계 1분 32초 66으로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선수의 경기가 끝나고 우승이 확정되자 시프린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코로나에 확진된 후 완치돼 세 번째 출전 만에 여자회전 개인 통산 47승째. 코로나로 마음고생을 한 시프린에겐 월드컵 한 종목 최다 우승의 신기록을 수립한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시프린의 부활에 은퇴한 스키어제 린지본도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I think she's going to handle it fine. I think she's going to do amazingly well and on your toes, and I'm sure she will be, and I'm sure she's going to have success, and I'm really excited to watch her. 시프린의 가장 큰 경쟁자는 오늘 2위를 차지한 슬로바키아의 페트라 블로바입니다. 시프린과 올 시즌 월드컵에서
우승을 양분하다시피 한 사이입니다. 다시 화려하게 비상한 시프린이 마수 블로바를 제치고 베이징 다관왕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너무 거세다면서 주민들에게 비필수 모임 그리고 바깥 활동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안전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2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